네, 안녕하세요. 이제 3교시 수업이고요. 3교시에서는 함수를 뭐 사용하는 이유인데 앞에서도 이제 얘기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뭐 복잡한 문제를 단순히 분해한다. 그때 한번 제작된 함수는 다른 프로그램 재사용을 뭐 가능하게 하고 코드의 중복성을 없애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조화를 위해서 이제 함수를 많이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큰 프로젝트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 할 때 보면 일단 함수를 많이 쓰세요. 함수로 많이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세요. 처음에 이제 코딩을 짜게 되면 책 같은 경우에서도 함수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책을 이렇게 길게 하나로 만들어요. 근데 이걸 점점 함수로 만들어서 이렇게 쪼개는 연습들을 많이 해놓으시면 쪼개고 난 다음에 함수를 어느 기능들끼리 묶어서 파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림을 그렸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클래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함수 여러 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쪼갤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쪼개놓는 함수, 여기 맨 밑단을 만드는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코딩을 하면서 더 좋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메인이 있다고 치면 그 밑으로 이렇게 서브 클래스들이 내려가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계속 작은 작은 단위들을 많이 만들어라 이런 얘기고요. 요 지금 내용은 실습 문제인데요. 제가 요거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코드를 보여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걸 가지고 정사각형을 그리는 거를 하기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같이 실습을 해보시면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만든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모를 쭉쭉쭉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요 네모를 그리는 그 함수죠. 그래서 내가 이 코드가 문제가 또 있네요. 아마도 시어너를 아주 좋아하는 분이 만든 코드 같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는 네모를 그리는 함수를 만든 거예요. 이건 네모를 그리는 함수를 만들었고, 그래서 내가 네모를 그리라고 시킨 다음에 어, 네모를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똑같은 자리에다 또 그릴 수 없으니까 자리를 옆으로 이동하고 옆으로 이동해서 네모를 100짜리 네모를 그려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재미삼아서 더 큰 거를 그릴 수도 있죠. 이게 그려지면 똑같아지려나?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제가 코드를 살짝 바꿔서 좀 더 큰 네모를 그리게 하고 좀 더 큰 네모를 그리게 하는 이런 식으로도 좀 바꿔봤어요. 여러분들도 요거 하시면서 여러 가지 좀 바꿔가면서 실습해 보시면서 한번 재미를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환호출 함수에 대한 이제 순환호출인데 이게 뭐 순환이라는 용어가 어느 순간부터 재기의 함수라는 거를 이제 순환이라는 용어로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울 때는 재기함수, 재기호출 뭐 이런 용어들을 많이 썼는데 요즘 책에서는 다 순환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용어를 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책에서 이제 순환이라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순환을 쓰지만 이제 재기라는 거를 쓰게 되고요. 그래서 재기 이 함수에 호출하는 방법 중에서 이제 재기 함수를 이제 가장 유용하게 쓰는 게 음, 그 자료 구조에서 틀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틀이라는 구조를 이제 모든 곳을 다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그런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는 팩토리얼 연산이 있어요. 그래서 팩토리얼 연산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조건이 나오기 전까지 요 조건이 만족하기 전까지 어, 죄기로 순환으로 호출을 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호출해서 이런 식이죠. 3팩토리얼은 뭐야? 3팩토리얼 계산하면 난 2팩토리얼을 알아야 돼. 2팩토리얼을 알아야지 3팩토리얼 계산할까? 그러면 나 자신한테 2팩토리얼은 뭐지? 2팩토리얼은? 난 1팩토리얼을 알아야지 2팩토리얼을 계산할 수 있어. 그럼 나 자신한테 다시 1팩토리얼이 뭐지? 그럼 나는 아,
2팩토리얼은 1이야. 그래 1이면 1팩토리얼은 1이면 2팩토리얼은 2고 2팩토리얼이 2면 3팩토리얼은 6이야 라고 반환을 해주는 거죠. 호출, 호출, 호출. 그리고 여기서 탈출 조건이 발생을 하면서 탈출, 탈출, 탈출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코드적으로 한번 보시면 여기에 제가 3을 입력했다고 가정을 하면 3을 입력했다 가정을 하면 1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오고 else문으로 와서 봤더니 여기에 나 자신을 마이너스 1에서 호출해요. 그래서 3이었으니까 다시 여기가 2가 호출이 되는 거고 2가 호출하고 또 열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또 1이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이 호출했더니 n이 1이라고 하니까 1을 리턴했어. 그랬더니 여기서 여기가 1이 들어오고 1에다가 n을 곱해요. n은 내가 들어온 값이죠. 그러니까 그 곱값 여기 내가 2를 호출한 n이었으니까 n이 2를 곱해서 2를 리턴하게 되죠. 그래서 2를 리턴하게 되면 3이랑 여기 이제 지워지게 되면 다 지워버렸네요. 네. 이제 여기가 2가 리턴이 돼서 들어오면 얘 3이랑 곱해서 최종적으로 6이란 값을 리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최종 6을 띄우는 거죠. 이게 우리가 팩토리얼 계산할 때 재계함수를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0팩토리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높은 값이 나온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순환 예제 중에 하나의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팩토리얼 계산할 때 우리가 재계함수를 사용한다. 근데 뭐 재계함수는 그렇게 레소스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게 뭐 여러분들한테 막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왜냐면 함수가 우리가 메모리에 함수 하나만 올라갔다가 요 함수 하나가 내려오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딩인데 팩토리얼 이런 거를 하게 되면 함수 하나가 메모리에 올라가는데 또 이게 또 똑같은 함수가 또 올라가고 똑같은 함수가 또 올라갔다가 얘가 끝나고 얘 끝나고 얘 끝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C 팩토리얼 같은 경우는 함수 하나, 둘, 셋, 함수가 뭐 크면 더 커지겠죠, 사이즈는. 네, 그래서 이게 10개까지 쭉쭉쭉 있고 이렇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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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하면서 전체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쵸? 이거를 만약에 뭐 포문 같은 걸로 만들게 되면 하나의 문에서 원래는 하나의 함수에서 계속 동작하는 건데 재기함수를 만들게 되면 만약에 3번 호출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3배 잡아먹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메모리를 잡아먹는 거와 만약에 포문으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하나만 잡아먹는다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뭐 포문을 근데 잘 짜야지 대지 포문도 되게 크게 짜면 뭐 의미는 없을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재기는 어쨌든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간단한 것들은 재기함수 짜는 게 되게 유용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랙탈이라는 이런 모양으로 프랙탈이라는 거는 이제 그 자기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형태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 지금 어, 그림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각도를 이용해서 짠짠짠짠짠짠 하면서 이제 작아지는 요거를 이제 재기적으로 가미에 되면 어떤 식으로 모양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것도 한번 실습 문제로 한번 돌려보시면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실 것 같고 사실은 얘는 어, 자료 구조에서 이제 사용되는 거랑 비슷한 구조를 갖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얘도 놓고 돌려보시면 쭉쭉쭉 해서 돌아가면서 다시 내가 안 그렸던 부분이 있다면 안 꺾었던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전체를 다 그리는 거예요. 이게 그 자료 구조의 트리를 모든 트리에 대해서 다 순회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는 거랑 동일해요. 이걸 그림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모든 트리를 내가 다 방문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됩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 있는 재계함수로 15도씩 적은 값으로 뭐 전환해서 그 각도가 100이 될 때까지 해가지고 조건문 각도가 이제 줄어들 때까지 해서 이게 모두가 탈출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한번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한번 구성해 보면서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공부해 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습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변수랑 전역 변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역 변수랑 전역 변수에 대한 내용인데, 파이썬에서는 전역 변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글로벌 변수랑 이제 로컬 변수라서 우리가 함수를 호출하거나 함수에 대한 모든 걸 호출할 때는 요 다 지역 변수를 사용해요. 이건 뭐 시언어나 크게 관련 적은 없는데, 전역 변수라는 용어는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전역 변수라는 용어 자체가 좀 애매한 게, 왜냐면 인터프린트 방식의 이제 내용에서 전역 변수라는 건 어쨌든 내가 메인이라는 개념에서의 그런 거기 때문에 얘는 시언어로 좀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시언어에서는 메인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메인 아래에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메인에다가 놨던 a라는 인트 a라는 애는 용어상으로는 지역 변수예요. 근데 메인에 있는 a와 밖에 있는 a는 얘는 지역 변수고 얘는 전역 변수예요. 뭐 라이프 타임은 코드적인 입장에서는 동일해요. 코드적인 입장에서는 메인이 종료되면 없어지는 애와 메인이 종료되면 전역 변수로 없어지는 애는 코드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뭐 다른 의미는 있죠. 왜냐면 얘가 이렇게 쓰면 얘는 쓸 수가 없으니까, 이름이 이제 있으면 얘 다른 데 가면 얘를 못 쓸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차이는 있지만 라이프 타임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 여기서의 전역 변수는, 파이썬의 전역 변수는 요런 개념은 아니에요. 다 어떤 요런 개념 하에서 얘를 의미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긴 한데 어쨌든 그냥 한번 내용을 보시고 코드를 보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함수 외부에 서는데 변수이며 모든 소스 내에서 모든 소스 파일 내에 모든 함수가 전역 변수를 참조할 수 있다고 해요. 요게 이제 조금 전역 변수적인 개념이죠. 참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파이썬에서 함수 내의 전역 변수를 의미하는 글로벌 키워드를 사용해야 전역 변수를 사용 가능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조금 한번 같이 보시고요. 그다음에 파이썬에서 전역 변수를 사용을 권장하지 않으며 매개 변수와 반환값을 사용하는 것을 정려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정려할 만한 게 함수의 인자를 받는데 제약이 없어요. 그리고 리턴 이 지역 변수를 리턴하는데도 제약이 없어요. 여러 개를 한 번에 막 여러 개를 리턴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파이썬에서는 전역 변수를 사용을 권장하진 않아요. 근데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 콜백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콜백 함수에 인자로 넣어줄 수 없다면, 그리고 콜백 함수 자체가 리턴이 없다면 콜백 함수 같은 경우는 사용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뭐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항을 내려서 한번 보시면 요 이제를 한번 보시면 보면 에러가 나요. 그쵸? 에러가 나요. 그리고 B가 있고 여기 썸이 있고 S는 4가 조음이고 이쪽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B를 프린트 해봐요. 당연히 이건 지역 변수를 의미하는 내용이니까 B는 프린트 할 수 없겠죠. 네, 이거는 지역 변수예요. 지역 변수 사용해 얘기했죠. 한 장 넘겨보면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영역이라고 해서 이건 당연히 지역 변수가 되는 거고요. 전역 변수 사용하는 거 아니고. 근데 이름을 같게 했어요. 얘와 얘 이름이 같아요. 아까 전에는 얘와 얘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s를 이렇게 써놓고 전역 변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출력이 돼요. 이 함수에서도. 이 함수에서 얘가 출력이 됐지만 반대로 얘는 여기에 출력이 되질 않아요. 그쵸? 근데
얘 이름도 S고 얘 이름도 S예요. 근데 보면 가장 먼저 수출한 게 이거니까 바나나라는 애가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와서 S를 출력하게 되니까 사과가 조음이 출력이 됐어요. 이 얘기는 즉슨 여기서는 같은 이름이라면 지역 변수를 따르고요. 만약에 이게 같은 이름이 아니라면 전역 변수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쵸? 같은 이름이라면 지역 변수가 우선 있고 다른 이름이라면 전역 변수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S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 밑에서 사용을 하면 이거는 한번 돌려보면 재밌겠네요. 이것도 에러가 날 건데 여기에 전역 변수가 있어요. 근데 얘의 입장에서 밑에 이런 지역 변수가 있으면 요 S는 사실상 얘 밑에가 없기 때문에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에러가 나요. 그쵸? 그래서 S를 선언해라. 디폴트로 S를 선언해놓고 해라. 여기 이제 자동으로 이제 파이참에 제공해주는 에러가 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으로 위에다가 파라메터 S를 만들어라. 그쵸?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문제될 게 없죠. 처음에는 S가 넌이고 밑에서 이제 나타내는 형식으로 사용하라고 해요. 그래서 요것도 S가 밑에서 선언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쓰라고 해요. 이런 방법으로 쓰라고 하니까 한번 보면 보시면 S는 전역이에요. 전역 이제 전역 변수죠. 그래서 여기서 글로벌 S를 쓰게 되면 아까 에러가 났던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 메소드에다 집어넣지 않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쵸? 글로벌 S. 근데 이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얘를 가지고 와볼까요? 에러가 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요렇게 해가지고 디폴트를 파라미터로 넣어주면 된대요. 그쵸? 이렇게 하지 말까요? 요거를 하지 말고 이것도 넣는 거보다는 이렇게 해서 쓰는데 얘한테 우리가 프린트 id s 아이디를 한번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게 계속 제가 엔터를 치면서 이 콜로니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했고 지역 변수에 쓰고 뭐가 하나 안 복사된 것 같은데 얘는 전역 변수 S 이렇게 하고 출력을 해보면 둘이 주소가 달라요. 당연한 내용이겠죠. 얘는 지역 변수의 의미고 얘는 전역 변수의 의미예요. 근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위에다가 글로벌이라는 걸 넣었어요. 글로벌이라는 걸 넣고 하게 되면 얘는 글로벌이라는 게 넣게 되면 내가 지역 변수를 했지만 전역 변수랑 같아져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S는
지금 보시면 사과 조화라고 떴어요. 여기 사과를 넣고 요 함수를 호출했는데 여기 이제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를 쓰게 되면 밑에서 이렇게 쓰는 것 눈다는 이름은 여기서 이렇게 밑에 눈 이름은 사실은 전역 변수를 의미하는 거죠. 전역 변수를 의미하게 되고 그래서 글로벌을 쓰게 되면 요 s는 전역 변수가 된 거고 그래서 주소가 세 개가 같아야 되는데 요 이제 이 객체가 변하면서 이제 주소가 변한 것뿐이죠. 얘는 글로벌이기 때문에 얘 세 개는 같은 애를 출력하는 전역 변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는 지역 변수라는 개념이 아닌 거죠. 이제는 지역 변수라는 개념이 아니라 전역 변수라는 개념으로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자열 같은 경우는 객체가 주소가 달라져야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것 뿐이죠. 그쵸? 주소가 바뀐 이유는 그런 용어고 어쨌든 이거는 전역 변수를 의미한다.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주소가 바뀐 이유는 문자열이 바뀌기 때문에 요 코드에서 글로벌을 쓰게 되면 얘와 얘는 같은 애가 되는 거예요. 단지 이제 같은 객체가 된 것뿐이고 여기서 글자를 바꿔버리면 문자 같은 경우는 불변 객체이기 때문에 메모리 공간에 사과가 좋아라는 메모리 공간은 하나 만들어 놓고 바나나가 좋아라는 메모리 공간 하나 만들어 놔서 얘가 여기 주소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 같은 뭐 사과 좋아 같은 경우는 나중에는 가비지 컬렉션에 의해서 없어질 애예요. 그쵸? 이거는 가비지 컬렉션에서 없어질 애고 실질적으로 이제 코드가 계속 돈다고 치면 바나나가 좋아만 남아서 주소가 이제 달라지는 이유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아까 요 코드는 지역 변수로 사용하는 코드. 그 대신 지역 변수가 나오기 전에 s를 출력하라 그러니까 물음표죠. 왜냐면 밑에 이제 s를 쓰고 있으니까요. 차라리 밑에 s를 안 썼으면 불러올 수 있었어요. 재밌는 건 밑에서 s를 안 쓰면 그렇죠. 여기서 요걸 안 하면 글로벌도 안 하고 얘도 바꾸지 않으면 글로벌도 안 하고 지역 변수를 쓰게 되면 이거는 같은 전역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쵸? 요 개념은 얘를 왜 사용할 수 있냐? 그쵸? 얘를 왜 사용할 수 있냐면 사과 좋아라는 객체인데 뭐 s라는 그거를 이제 부르게 되니까 지역 변수지만 요 사과 조화를 그대로 이제 갖다 쓰는 거죠. 그 대신 어떤 거를 바꾸거나 하는 거는 못 해요. 뭐 이런 식으로 s를 로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얘를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걸 바꾸게 되면 그때부터는 얘가 이제 지역 변수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신텍스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밑에선 바꿀 수 없다. 전역 변수 쓸 거면 전역 변수 써라. 그 대신 얘를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마라. 이 지역 변수 안에서 컨트롤하지 마라. 정말 쓰고 싶으면 아까 글로벌 같은 거를 사용해서 갖다 출력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바꾸는 용도로는 쓸 수 없다라는 거를 이거는 신텍스 에러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아주고 있는 이유는 얘네 객체적인 개념에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글로벌을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잘 안 쓰셔도 되긴 하는데 글로벌을 좀 이해가 안 되시면 내가 이 s가 있어 이게 글로벌이야. 그런데 바꾸고 싶어. 뭐 콜백에서 어쨌든 바꿔야 돼. 그러면 그냥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면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헷갈리시면 그냥 글로벌이 내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면 글로벌이라는 걸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얘를 바꿀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 글로벌 안 쓰셔도 돼요. 이거 안 써도 돼요. 요거 안 하면 얘도 안 써도 돼요. 그 대신 요런 용도로는 쓰지 마세요. 이건 정말 헷갈리는 행동이죠. 무슨 행동이냐? 전역 변수 이름도 변수도 s고 지역 변수 이름도 s예요. 요런 건 하지 마세요.
그쵸? 지역 변수 전원 변수 이름을 동일하게는 쓰지 마세요. 우선순위에 있지만 우선순위는 지역 변수한테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것 때문에 요 똑같은 이름을 사용했을 때 문제 때문에 사실 이 코드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신텍스 에러는 걸려 있는 거야. 신텍스 에러는. 왜냐면 여기서 S 얘로 출력하고 인터프린트니까 얘 이거 S네. 그러면 얘는 지역 변수로 만들고 여기다 출력하고 이러면 될 수도 있는데 이름이 같음으로써 얘를 어떤 통합하는 그게 필요한 거죠. 너 이거 지역 변수로 쓰지 마를 코드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이거 지역 변수로 쓰려고 만든 거면 이건 안 돼. 전역 변수라는 키워드를 넣어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역 변수라는 키워드로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에 대한 가장 논점의 핵심은 뭐냐 여기에요. 지역 변수 이름과 전역 변수 이름이 동일해서 발생하는 해프닝일 수도 있어요. 근데 결론은 요거는 요것만 안 사용한다면 얘는 뭐 신텍스 에러긴 하겠죠. 당연히 지역 변수를 내가 쓸 생각이었는데 S가 위에 선언도 안 돼. 여기 사이에 선언이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에러가 맞고요. 그쵸? 그리고 내가 이거 S를 전역 변수로 선언하겠다 했으니 이것도 다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쵸? 요것만 안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것도 이해가 되고 왜냐면 S가 없는데 S를 출력하려고 했으니까요. 그쵸? 그리고 얘도 이해가 돼요. 글로벌로 S를 선언했으니 이제 얘와 여기와 여기는 뭔가 동일한 시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죠. 여기는 S와 얘와 얘를 다 하나로 통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글로벌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사용하는 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제 자리에서는 굳이 돌리진 않으려 생각해요. 시간 너무 지금 제가 뒤로 밀려가지고 사실 이 교시도 되게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확인하는 건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보세요. 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 이렇게 나오는 내부에서 돌리는 거와 전역 변수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직접 확인해보시고요. 함수 그리기인데요. 수학적인 함수를 2차원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어요. 요거는 또 재미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저도 또 돌려봐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고 돌리시면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올라가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3차원, 2차원 그래프를 출력하는 거를 한번 해봤어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하면 직접 어떤 건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 그리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코드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 한번 돌려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색깔도 칠해주고요. 이 책에서 이제 제일 좋은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사실은 프로그램 하면서 그래픽적으로 뭔가 보여주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책에서는 이제 이걸 이용해서 터틀이라는 애를 이용해 가지고 그래픽적으로 보여주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함수에 대한 내용들, 함수를 가지고 리스트를 어떻게 출력하는지. 여기는 2차원 함수를 하나 만들어 넣어놓고 그 좌표를 어떻게 변환하면서 얘를 몇 번 호출할 건지. 요거는 이제 그림을 여기 아니네요. 얘는 이제 요거 이제 그려놓고 그 다음에 얘의 좌표를 계속 출력하면서 조금씩 바꿔가면서 얘를 호출하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는 거를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 뭐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모듈인데요.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서 크진 않은 내용이라 모듈은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좀 짬을 내 가지고 하는 걸로 해서 모듈이라는 거는 그냥 한번 여러분들 PPT 보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임포트 할 때 사용하는 건데 이건 다음에도 계속 이제 또 더 얘기를 할 부분이어가지고
얘는 따로 설명하진 않고 하고 그 다음에 함수 설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자동차를 만들 때 함수를 많이 최대한 세분화하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함수를 세분화해야지 내가 이제 운전에 필요한 애들을 집합들을 또 한번 묶어보는 거죠. 타이어와 외부 하드웨어 장치들끼리 이렇게 묶고 안에 필요한 것들 이렇게 묶고 화면을 보는 것들 이렇게 묶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묶을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용된다고 해요. 그래서 3교시 시간이 좀 많이 길어져 가지고 수업을 마지막 부분은 좀 짧게 다시 해서 빨리 끝냈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